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분, 이제 검찰 사건 완전 분리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걸로 분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 법안을 범죄방지법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중범죄자들이 전부 다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다. 경찰을 못 믿겠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인수위에서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법안 통과시킬 리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이 법 올라오면 무조건 거부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건지 국민 피해만 커질 건지 범죄방지법이 맞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적합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분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요즘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좀 말씀드릴 TV에서 어디 좀 토론 나와달라고 이런 요청도 많이 있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것이 차분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좀 가급적인 방송 출연을 좀 안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워낙 마타도어성 그런 좀 부당한 일방적인 보도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인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 법안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그런데 경찰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떠먹여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이것을 검찰과 경찰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이게 본질에 좀 어긋나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무원들은 이제 집단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벌이고 있는 집단 행동을 경찰도 같이 하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맞아요.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검사들이 예컨대 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윤석열 라인이다 아니다. 네, 또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친정부 검사다 아니다 뭐 이랬지만은 그렇게 이제 편이 나뉘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싸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두고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두 가지 면에서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왔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식구를 감싸할 때. 그렇죠, 제 식구 감싸할 그때 아주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밥그릇, 내 밥그릇에 해당된다 할 때 또 그때 뭐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속칭 밥그릇 앞에서 검사들이 뭐 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치는 지금까지의 모습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경찰은 안 그래요? 검찰만 그래요? 경찰은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다 기소되잖아요. 그렇죠. 기소권을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일단 집단행동 원래 집단행동 활성화도 안 하지만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험하겠다 생각하는 분이 그리고 경찰이 본연의 역할이 사실 집단행동이 있으면 진압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진압하는 게 임무죠. 사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경찰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검찰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성을 보인다. 하나는 제 식구 감싸. 그러니까 자기네 출신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에 연루되면 가급적이면 덮어주고 좀 수사를 그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특성을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도 안 그러느냐? 그러니까 경찰도 제 식구 감싸기가 없느냐? 경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좀 뭉치느냐? 이거 여쭤본 거였는데 경찰 이익과 관련해서 아마 집단행동 안 한다는 말씀으로 대체가 될 것 같고 경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습니까? 경찰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과 검찰의 대립구도로 보면 이것은 그거 별개로 그건 아닌 것 같고 경찰은 이제 검찰은 이제 연수원 출신이라고 하는 또 사법시험 출신이라고 하는
이게 동질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경찰은 출신도 다양하고 또 검사들은 내가 검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은 곧 그 전관 변호사처럼 변호사가 돼서 그래서 이익의 공동체라는 그런 그 잠재의식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경찰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그 공유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검사들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로스쿨이지만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같은 동기 출신들이나 연수원 출신들끼리 좀 뭉치는 게 확실히 있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경찰은 그러기 너무 다양해요. 솔직히 예, 그러기도 경찰 하고, 간부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출신 성향이 경찰대학, 경찰 간부부생, 그다음에 뭐 순경 또 출신 일반 순경, 또 고시 뭐 이렇게 행정고시 다양하거든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네. 검사들은 퇴임하고 나가서 이렇게 돈방석에 앉는 전관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죠. 곧 미래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조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예, 이 그걸 지켜야 조직에서 어떤 누구한테 버림받아도 좋은데 이 검찰 조직에서 그건 안 버림받으면은 된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직 이기주의 그 앞에서는 내가 기꺼이 뭐 어떤 무리한 무리수를 벌여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본능적으로 돈에 대해서 또 민감할 수밖에 그러나 이제 없군요. 경찰은 네. 그렇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민님께서 황운하 의원님 응원합니다. 여기 뭐 황운하 의원, 신현희님, 이희철 TV에서는 경찰의 자랑 황운하, 릭스님, 황운하 의원 화이팅, 황운하, 김지혜, 황운하, 김동춘, 뭐 섬소년, 뭐 다들 그냥 황운하 의원님 응원한다고 지금 다 얘기가 되는데 좀 어깨도 무거우시고 기쁘시기도 하고 복잡하겠어요. 기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부담도 굉장히 되시고. 엄청나게 예, 부담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이냐 검수완분이냐 뭐 말로도 좀 명칭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검수완박했을 때 그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정적 뭔가 어감이에요. 부당하게 빼앗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이라는 것이 1954년 형사법 처음 만들어질 때도 그 네네. 당시 입법자들이 이거는 검사에게 일시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야 일시적으로. 하는데 일시적으로 당시 경찰을 믿지 못하니까 맞아요. 예, 한시적으로 검사에게 이것이 검찰 파쇼의 위험은 있지만 한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 부여하겠다. 네.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면 안 되고 기소하는 사람 재판하면 안 된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고 다 견제랑 균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사권이 검사에게 본래부터 검사 거였다라고 생각하면은 네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전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던 또는 검사 원래 소유권이 검사에게 있었던 수사권을 뺏어오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박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일단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예. 사람의 사고방식을 오도할 수 있으니까 문제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또 알기도 쉽고 그런데 조금 이제 길으니까 보통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네네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굳이 사자성어로 한다면 그 민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검수완분, 완분. 그 수사권을 분리해낸다. 네네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맨날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 프레임 전쟁인데 결국 이번에도 또 역시 여전히 여실히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곳곳에 이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쪽에 조금 더 우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야, 넌 또 이제 검찰 편드니 너도 연수원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일 수 있는지 뭐가 위험한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변호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한번 하고 검찰에서 한번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개혁 법안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한 개밖에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 출신들 내지는 경찰과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게다가 수사권이나 뭐 지휘권 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요건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따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은 좀 더 법리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 계약 법안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게 다 빠져버려서 검찰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빠진 부분이 이제 직접 보안수사 네, 직접 보안수사라는 거죠. 이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네. 과거에 이제 수사지휘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사지휘권이 사실 이름만 바꿔서 보안수사 요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좀 순화돼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안 수사 직접 보안수사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직접 보안수사하지 말고 네. 보안수사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해라.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사실 기존에도 대통령 준칙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보안수사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법에서 보안수사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면 네. 이거 열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안수사 오히려. 열어줘도 된다. 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이지. 그렇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조금 그 인권 보호에 조금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하면 얼마든지 그건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직접 보안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네, 다만 네. 직접 보안수사했을 때의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예상되는 그 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보안수사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사실상 별건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벌여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경찰이 절도 사건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 막 뭐 이제 엉뚱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배임 막 이렇게 수사를 벌려나간다면 그렇다면 극단적인 경우는 검사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수사를 인정은 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어떤 단일성, 동일성 이런 것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를 인정한다. 네, 네. 새로운 범죄 개시, 수사 개시를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보완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 규정을 사실 바꾼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에서 원칙은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보게 되면은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것 관련된 내용이 이제 원칙적으로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새로운 개혁 법안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하되 대신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남겨두자라는 거여서 원칙과 예외가 조금 바뀐 정도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보안수사 직접 네. 보안수사하는 걸 열어주자면 네. 우리 민주당에서 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모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직접 본인들이 하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송치 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삭제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다 그냥 경찰로 넘겨버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네네. 3개월이면 우리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국민의힘 쪽도 국가수사청을 만들자, 뭐 한국형 FBI를 만들자 그 많았어요. 법안 많이 네, 발의했었거든요. 했어요. 뭐 맞아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뭐 지금은 그 의원은 아니지만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봅니다. 3개월이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뭐 한국형 FBI든 뭐 국가수사청이든 수사청 따로 뭘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이 진행 중이된 수사를 그쪽으로 넘기는 거지 경찰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우선 네, 네. 경찰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검찰도 그러고 권력에 취약한 쪽이 자신들이 아니라 경찰 쪽이 더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권 입맛대로 하는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에 넘기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 민주당이 위험하고 네, 정권이 그다음에 바뀌었으니까. 검찰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 거악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말이죠.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누가 됩니까? 네. 검찰 수사권이 이게 폐지된다면 네. 가장 혜택을 볼 사람은 살아있는 권력 쪽이잖아요. 그쪽 논리대로 우리 하면. 윤석열 정부 라인이다. 예,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본 쪽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한테 수사받아야 하는 민주당 라인이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요 얘기도 나와요. 위헌 얘기 자꾸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바로 청구하는 거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영장 청구하게 하는 헌법 조항과 안 맞는 거 아니냐. 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경찰이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에 안 맞죠. 네. 예, 그건 헌법의 12조 16조에 검사의 검사가 신청에 의하여라는 9글자가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영장 청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네. 검사 부분을 뺀 거죠. 뺐는데 그걸 뺐다고 해서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에서도 운용상 이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소진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네, 그렇게 네.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건 괜한 시비거리라고 봅니다. 괜한 시비거리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경찰이 어떻게 헌법에 어긋나는 절차인 법원의 영장 청구 직접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석지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특권보다는 낮은 단계일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감독관리 감시가 절대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와 놀아나다가 이 지경이 된 거니 보완을 해서 운영하면 검찰보다 부정부패 감독해야 될 상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 예, 기본적으로 그 어느 기관이든지 믿을 수가 없죠.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든 어디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는 불신을 전제로 최대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을 쪼개고 네. 서로 감시 견제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네. 네, 어디가 더 불신을 받냐, 어디가 또 더 믿을 만하냐, 이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해외 사례 두고도 해석이 좀 많은데요. 대검찰청에서는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곳에서도 검찰 수사권 인정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제 전형적인 아전 인수고 좀 마타도어성 네네. 주장이죠. 예, 최근에 미국의 검사장들과 인터뷰한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했었는데 로컬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더라도 미국을 예를 들자면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형사법제도라는 것이 각국의 역사 또 어떤 특별한 환경 그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다 틀어지고 막강한 많은 수사 인력, 수사관을 직접 거느리면서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된 나라는 없다. 네, 그건 그렇군요.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이러쿵 저러쿵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보다도 우리가 쉽게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명화된 국가, 어느 선진국가에서 1년 내내 검찰 관련 뉴스가 도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것은 검찰이 권력기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나라는 세계 어느 데도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네요. 무소유님께서 검찰 정상화가 안 되면 또 지난날 검찰 독재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군인이 사라진 자리, 국정원이 사라진 자리, 검찰이 자리하면서 무소불위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법안이 제대로 이제 또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제대로 발의된 거는 이제 있지만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통과되고 공포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회의로 넘기는 줄 알았더니 그 박강원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면서 이거를 틀어주고 사실 막았어요. 첫 번째. 제가 보기엔 막았어요. 두 번째,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 낸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더 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못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야. 물론 민주당이 그걸 막겠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이런 박강원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의 행동이나 혹은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기류 이런 거 솔직히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 의총을 하면서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 네, 전체 만장일치 당론이었잖아요. 당론으로 네. 결정된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 네. 법안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네. 그다음에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네. 이 두 가지 부분은 확고한 전부 합의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도 아마 뭐 여야 합의가 될 부분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민의힘 쪽도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먼저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주장해 왔고 네. 의원들 개개인별 접촉을 해보면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다들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좀 그래서 없는 죄를 있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검찰의 이제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다들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합의 없이 막 속도를 막 높여가지고 강행하는 모습이 네.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조금 뭐 합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정도예요?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일단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되거나 네네. 4월 국회 내 처리라고 하는 그런 그 정해진 시한 내 처리 그것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유재영님께서요, 황운하 의원님 같은 대전 지역 박병석 의장님 설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진희님은 검찰개혁 반대하는 자들 실명을 공개하고 피눈물 흘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배신자들을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의장님하고는 좀 소통이 되실까요? 네, 뭐 의장님께서 잘 이렇게 여야 간 이렇게 합의를 뭐 이렇게 하시고 중재하고 하는 역할은 네. 하시겠죠. 하시는데 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지금 시대적인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또 이 민주당 전원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법안의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은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양양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본인의 이제 사실 비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뭐 본인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막 내부적인 내용도 막 공개하고 좀 부당하게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으로 좀 비춰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그럼 내가 대신 하겠다 해가지고 좀 탈당해서 원래는 이 안건조정위원회 좀 통과를 위해서 본인이 좀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당 내외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꼼수나 이런 얘기 나와요. 솔직히 저는 꼼수는 맞는 것 같은데 꼼수를 부릴 땐 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았느냐, 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거 아니냐라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네, 비판은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네. 그렇지만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했겠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그 뭐 편법이니 꼼수니 이렇게 비판받을 수준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검찰 개혁이 좌초되거나 무산됐을 때 오히려 그 흑폭풍 그 어느 쪽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꼼수
편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네. 정말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고 정상화하는 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네. 얼마나 불가피한 그런 그 본인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법안 자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얘기고, 뭐, 정의당 대표 여기에 동조하는 듯 했는데 조금 스탠스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필리버스터는 일단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가 180명이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이번에는 이제 회기 쪼개기, 살라미 대응, 지난번에 사실은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온다, 이러면서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좀 대응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쉽지 않고요. 네, 이건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이죠. 180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의당과 마지막까지 좀 연대하는 방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지만 네. 현실적으로 거기에 기대해서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기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플랜 B, C가 계속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회기를 종결시키고 네. 회기를 끝내고 다시 이제 필리버스터가 이제 그 회기가 종결이 되면 그 다음 회기 때 첫 번째 표결에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다시 국회를 열어서 이제 표결을 하고 네네. 또 필리버스터가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렇죠. 개정안. 예,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두 번의 이제 회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걸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의 검찰개혁 노력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열망, 두려움, 공포, 또 검찰공화국을 막아달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 이거에 대한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 쪽, 인수위 쪽에서도 우리는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맞아요.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이제 하지 말자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 그래서-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중재안 내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회기안에 못 끝내게 만들겠다는 속셈 아니냐. 그렇게 그런 중재안이라는 이지는 않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예컨대 법원 행정처가 문제 제기했던 뭐 13개 조항인가 이런 그것도 부분 제가 일로 한번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 네.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경찰에 지금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린다,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 더 좀 충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수사청을 또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이 검사들이 가지는 스펙하고 비슷한 종류의 그런 걸 가진 분들이 수사에 전념하도록 만들어주는 수사청 그렇죠. 별도를 제대로 좀 운영하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꾸 안 된다는 쪽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그렇죠. 것 그 같아요. 사실 뭐 경찰권 비대환이 또 음. 부정부패 수사 공백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부 맡아도 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떼가지고 네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경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온다면 네. 이 검사들이나 검찰청이 그대로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시스템이 좀 받쳐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기간이 사실 3개월 정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럼요. 연장하면 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수정하면 좀 또 그렇게 디테일한 해서 부분들은 네, 법안이 정리하면 될것 아직 같아요. 그 예. 최종 그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중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다 이렇게 좀 조정해서 네. 중재안 뭐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것도 좀 그렇게까지 암울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또 알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내주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